안녕하세요. 대구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게 좋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게 좋은가 등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받는 질문들 중에 간단한 답변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고 일반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이 어떤 것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금전이나 대체물 같이 간단한 지급을 요구할 때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고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 제도는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 중 독촉 절차로서 그 내용이 정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를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주장대로 그대로 인용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게 어떤 부분에 이득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일반 소송에 내야 되는 인지대의 10분의 1만 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특별한 입증을 할 필요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점. 세 번째,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보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점. 네 번째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이기고 나면은 확정 증명을 부여를 받아야 되지만은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송달 증명원들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지급명령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히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어디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것은 보정을 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지급명령이 계속 결정이 확정이 안 되고 오히려 일반 소송한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결정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요,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쓸데없이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조금 더 빨리 확정을 받고 싶어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음으로, 소를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먼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상대방, 피고가 나이가 몇 살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은행 업무 같은 것들을 못하게 채무 불이행자 등록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20대나 30대, 40대, 50대 같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은행 업무 등을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일단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에 반해서 상대방의 나이가 고령이거나 아니면은 장애 등이 있으셔서 경제활동을 하기 매우 힘드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송을 제기하는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은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좋은가 등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